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5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말 JR 글로벌 리츠 사태 이후에 리츠 수익률은 주간 기준으로 매주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대의 낙폭을 기록했죠. 하지만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하락폭이 축소됐는데요. 사실 주 초반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이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또 주 후반에 들어서 크게 반등하면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4.41% 상승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보면 JR 글로벌 리츠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B스타 리츠가 운용 수수료 체계를 기존 자산 운용 규모 기반에서 주가 연동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리츠 AMC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요. 아울러 최근 JR 글로벌 리츠 사태와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리츠들의 전단체 차환금리가 기존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이자 유형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사태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당분간 리츠 시장이 이중도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 리츠 시장 가장 주목했던 것이 경제 이슈는 역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하는 등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는데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국 리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침체 격기를 겪었던 리츠 시장이 다시 한번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에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4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에 추가 긴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매파적 기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상당수 위원들은 FOMC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 향후 금리 방향이 여전히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처럼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매파적으로 변한 배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현재 여파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합의가 거의 확정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합의를 좀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전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유가 급등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다시 조금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능치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이제 16개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사태 이후로 이어지던 무차별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한 주 동안 13.21%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또 전주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동전주를 추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약세가 이어지며 한때 주가가 7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7.63%, 그리고 롯데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삼성 에펜 리츠가 4% 이상 하락해서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크랑크 더원 리츠와 NH 프라임 리츠는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면 KB스타 리츠 관련 소식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1일에 주주산을 통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준 차원에서 이제 운용 수수료 산정 방식을 기존 자산 규모 기반에서 시가총액 주가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스타 리츠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시총 연동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운용사의 운용 수수료 수입도 즉각적으로 감소하고 상승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구조이며 운용사가
주가 회복 및 관리에 사활을 걸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KB스타리츠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배당 재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연간 약 12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 50% 수준으로 절감됩니다. KB스타리츠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견이 필요하지만 책임 경영 의지를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산 발신일부터 보수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운용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겠다고 또 강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리츠 MC와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이제 일치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이 같은 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KB스타리츠는 오늘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약 300억 원 규모의 한해지 정산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해지 정산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요. KB스타리츠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4월 27일 JR글로벌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풀이되고요. 특히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JR글로벌리츠와 마찬가지로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오피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산가치 하락, 임대차 만기 연장, 한해지 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JR글로벌리츠 사태 이후 KB스타리츠 주가도 2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리츠가 지난주에 2,45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마무리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회사채와 회사채를 이제 차안을 했습니다. 지난 21일 전단체 1,500억 원과 회사채 950억 원을 이제 차안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전단체 1,500억 원 같은 경우에 3개월물에 연 3.41% 금리에 차안을 했고요. 기존에 조달했던 금리가 3.26%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안을 하면서 0.1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SK리츠는 또 9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950억 원 규모의 전단체를 발행했는데 만기는 오는 7월 3일이고 금리는 연 3.40% 수준입니다. 전단체 차환 금리는 올랐지만 회사채를 기존 대비 낮은 금리에 차환하면서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밸류 플러스 리츠도 전단체 550억 원을 차환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 JR글로벌리츠 사태와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해서 기존 대비 1.3%포인트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550억 원 규모의 전단체를 차환했는데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5.5%, 만기는 1년이고요. 지급 수수료가 대출 약정 금액의 0.7% 그리고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앞서 이제 전단체 550억 원 발행했을 때는 금리가 연 4.2% 수준이었죠.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도 전단체 780억 원을 사모사채로 차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금리가 이 금리는 이제 5.5% 이제 만기는 6개월인데 지난 2월에 조달했던 기존 전담체 금리 같은 경우에 4.3% 수준입니다. 이 JR글로벌리츠 사태와 금리 상승 등으로 이제 이자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D&D 플랫폼 리츠는 오는 6월 말에도 220억 원 규모의 전단체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번과 마찬가지로 사모사채 차환을 검토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D&D 플랫폼 리츠는 최근 주주사안을 통해서 일시적인 조달금리 상승 구간이 발생하지만 3개월 내에 유입될 매각 대금으로 조기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화리츠가 이제 다음 달 5일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이마트 타워를 인수를 이제 완료한다고 지난 19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 연면적 34,170제곱미터 규모 오피스 빌딩이고 이마트가 전체 오피스 공간을 2032년 2월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을 꼽히는데 자산 매입가는 총 3,500억 원이고 이제 평당 기준으로 하면 3,386만 원, 캡레이트 4.8% 수준입니다. 부대 비용을 합한 총 투자 비용은 3,685억 원인데 이 중 이제 담보대출로 2,000억 원을 조달하고 1,600억 원 내외의 전단체를 발행해서 인수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